자, 이번 영상은 어쩌면 이번 수능 때 총점을 올리는데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큼은 매우 꼼꼼히 좀 봐줬으면 좋겠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화작만 다룰 건데, 자, 화작이 꼬이면 어떻게 돼? 뒤에 문학, 독서 줄줄이 꼬인다. 심리적 압박감도 들지. 즉 화작이 꼬인다 말은 시험 전체가 꼬인다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작을 대비해야 되냐? 자, 알겠지만 화작은 막 어렵고 사고력이 한 개로 틀리는 게 아니라 보통 틀리면 선지를 대충 읽어서, 즉 뒤에 문학, 비문학을 빨리 풀라고 대충 읽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혹은 내가 이 화작 문제의 형식이 익숙지 않아서 화작을 많이 틀리거나 혹은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된다. 즉 거기서 꼬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화작에서 무난하게 적당한 속도로 풀 수 있을까 하면, 첫 번째, 여러 형식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나올 수 있는 모든 형식을 전부 다 낯설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쌤이 맨날 하루에 한 회차씩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라고 했던 거고, 내가 수능 때 어떤 형식을 마주하든 그걸 내가 이미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것과 실전에선 천지 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풀고, 낯설었거나 내가 틀렸거나 조금 피드백이 부족했거나 좀 내 태도가 망가졌거나 했던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라고 했던 이유야. 자,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 쌤이 이 영상을 찍게 된 것과 이제 문제점은, 9월에 기조가 확 바뀌었고 형식도 조금 낯선 형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즉 기존에 나왔던 사설과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37번이겠지. 이런 것들은 행동 강령을 우리가 미리 정해놨었어도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뭐 낚시 코드, 정답 코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기 어려워서 당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오히려 화작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 쉽게 맞췄겠지. 근데 화작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고 형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오히려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 정답률도 굉장히 낮았지. 즉 쌤이 하고 싶은 말은, 화작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만큼 혹은 내용보다 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를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번 9월에 생뚱맞게 37번이 형식이 변경됐던 것처럼 수능이 그러진 않을 거야. 수능에서 형식이 변경된다라는 예고를 그럼 어디서 하냐? 무조건 모의고사에서 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형식들이 조금 바뀌었어. 그럼 그 형식들에 맞는 우리 행동 강령을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수능 때도 무조건 딜레이 된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그에 맞게 쌤이 찍어줄 거니까, 쌤이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니까 그에 맞춰서 연습 많이 해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할게. 자, 가볼게. 자, 우선 쌤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을 거. 자, 문제 형식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모든 문제 형식은 전부 다 내 눈에 익은 채로 내가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잡고 가야 돼. 근데 쌤이 제시해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니야. 쌤이 제시해주는 거를 템플릿에 맞춰서 자기만이 방법으로 조금 변환을 해도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템플릿을 무조건 나만의 형식을 맞춰서 가지고 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지문. 자신에 맞는 강약 조절을 쌤이 지금 하라고 계속 제시를 했잖아. 그게 완벽히 정형화가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난 화작은 50%의 힘으로 읽을게요. 그리고 복합은 난 70%의 힘으로 읽을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내가 지문을 읽다가 이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 건지도 사람마다 달라. 정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걸 계속 찾아서 수능 때는 무조건 정형화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된다. 작문도 똑같아.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읽고, 누구는 문단마다의 핵심 축만 잡고 눈알 굴리기를 할게요가 있고, 누구는 아니에요 쌤 저는 그게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눈알 굴리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총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완전 꼼꼼히 읽고 선지해서 시간을 좀 줄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체득하고 그걸 정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능 때 바뀌면 안 돼. 수능 때 문제를 딱 보고 갑자기 내가 여태껏 했던 행동 강령을 바꿔볼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정해놓고 그 흐름에 맞게 변수 통제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화작은 이번 9월에 평가원이 어떤 메시지를 줬냐 하면은, 자, 기존엔 안 읽어도 풀림. 그치? 기존에 사실 내용 안 읽어도 그냥 이 부분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도 그냥 눈알 굴리고, 이 부분은 사실 37번 같은 경우는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37번만 보고도 문제가 풀렸는데, 이번 9월에 37번을 통해서 쌤이 생각했을 때 이 메시지는 꼼꼼히 읽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게 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꼼꼼하면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 난 이걸 쓱 읽어도 언급되지 않은 정보, 이게 언급됐는지 언급 안 됐는지가 내가 그냥 눈알 어느 정도만 굴리면 파악이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내가 이거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거 보고 이거 비교할 때 찾느라 오히려 더 오래 걸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 즉 자기에게 맞는 읽는 태도를 확립하고 그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연습할 문제가 없으니까 올해 9월 모의고사와 이감 10회차, 이감 10회차가 오늘 이번 9월 모의고사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최대한 많이 보는 걸 쌤은 또 추천할게. 자, 그 다음, 어쨌든 결론은 수능 때는 무조건 시간을 지문에 더 써야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쌤은 생각을 해. 그래서 쌤은 그 9월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한 쌤 기준으로 40% 읽었는데, 9월 이후로는 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읽는 것 같아.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대처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읽냐? 쌤은 1문단에서 핵심을 잡아. 그런 다음에 각 문단별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축이 있을 거냐? 그럼 그 축만 좀 잡아. 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얘는 방법,
얘는 끊어먹기에 대해 설명한다. 뭐 튀김도 나오고, 그다음 기대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각 문단마다의 범주 정도는 잡아두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자, 이제 가보자. 35번은 사실 읽을 때 말하기 방식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말하는 방식을 약간 의식하면서 잡으면 내용 파악이 아예 안 돼서 득보다 실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내용 이해를 하면서 말하기 형식을 잡을 수 있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보고 나에게 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좋다. 난 형식을 파악하는 게 좋다. 난 둘 다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맞는 문제 풀이법을 체화하고 그거를 견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유지하는 게. 자,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제발 항상 애들이 동조하는 실수가 앞부분은 잘 봐, 오히려. 근데 뒷부분을 애들이 안 보고 그냥 맞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 12안 적어놓고 큰일 날 뻔했네. 꼼꼼히 다 읽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이거 진짜 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다들 종종 틀려. 근데 수능에서 틀려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내가 수능 때는 남들이 틀리는 걸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다 맞을 수 있는 걸, 그리고 남들이 다 맞는 걸 다 맞는 게 하방 보장에서 너무 중요하다. 특히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의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35번에서 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눈알만 차분히 굴리면 문제 풀리겠지. 근데 반드시 이 뒷부분도 잘 본다. 앞부분만 보지 말고 뒷부분도 본다. 그리고 36번 같은 경우에도 차분히 눈알 굴리는데, 자, 쌤이 얘기했듯이 화작은 문제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 형식도 중요하다 했어. 그러니까 이런 형식도 파악해봐. 물론 이 문제에서만 엄청 중요하지 않았지만 쌤은 화작을 딱 봤을 때 뭐 형식이 낯설다 싶으면 문제를 파악하는데 한 10초 정도 쓰는 것 같아. 엄청 어려우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만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을까? 혹은 평가원은 이 문제를 이 형식에서 어떻게 낚시를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겠다. 근데 이거 무지성으로 범주 안 나누면 막 자료부터 찾아. 자료부터 찾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놀이 방법 이것만 보면 되네. 그럼 이분만 보고 출처 없으니까 바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즉 범주를 먼저 잘 설정을 해놓으면 문제는 빨리 풀린다. 자, 그리고 37번 너무 중요해. 행동 강령. 자, 쌤이 이렇게 제시를 해도 실전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왜? 빨리 풀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 관성이 있으니까. 아니야. 너무 중요해. 무조건 귀찮아하지 말고 1번부터 전부 체크해야 된다. 어떤 말이냐? 선지를 무조건 쪼개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판단해야 된다고. 예전엔 다 뒷부분만 맞겠지. 뒷부분만. 근데 이번에 무조건 정말 발표 내용을 일부를 썼는지, 그리고 정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인지, 그리고 정말 발표 내용과 관련한 건지, 정말 언급되지 않은 정보인지를 전부 다 판단해야지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풀리게 낼 거야. 100%. 그렇기 때문에 쌤 생각은 뭔가 1, 2번을 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여기서 대충 본 애들을 한 번 더 보게 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부터 천천히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37번만큼 쌤이 한 번 더 강조할게. 무조건 귀찮아하지 말고 1번부터 전부 체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통 장문을 먼저 풀겠지. 자, 장문을 먼저 푼다면 문제 형식이 우리가 이번 9월에 나온 건 평소에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막 기억니은 되게 제시하고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도 대비를 해야겠지. 우리가 기존 나왔던 거는 너무너무 많이 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푸느냐. 이거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이게 정답률이 엄청 높지가 않아. 그 이유는 애들이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을 파악을 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딱 제시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고 쌤 스스로 정형화를 해봤어. 자, 첫 번째. 이 요청 내용을 읽으면서 범주화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입장을 드러낸다라고 했지. 그럼 무조건 글이 주제. 범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리고 성격. 이 글이 즉 얘의 장문이 어떤 성격을 띠냐? 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이지. 그럼 찬성 vs 반대. 그치. 그러면 글을 읽을 때 과연 찬성할까? 아니, 그 범주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이 정도는 잡고 여기서 갈 수가 있겠지. 찬반이라고 좀 그렇다. 긍정 vs 부정. 이 정도 잡고, 그리고 여기는 수정 요청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걸로 수정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쌤은 먼저 보게 되면은 축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쌤은 문제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안 읽을 것 같아, 미리. 그리고 이걸 먼저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여기를 비교해가지고 A 축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조금 빨리 풀리지 않을까 싶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나 그냥 쌤 믿고 싶으면 사실 쌤 믿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 어떻게 배터리가 고프다. 큰일 났네. 잠깐만. 아무튼 계속 가볼게. 꺼지기 전까지. 그럼 다시 녹화하면 되니까. 자, 다를 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쭉 잡은 거, 즉 글 주제랑 성격 파악하고 쭉 읽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기준을 삼고 글을 읽어야 되겠지. 그러면 글을 쭉 읽은데 범주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 그 다음에 갑자기 범주화 개념을 꺼내지. 이때 축 읽지 마. 여기서 말하는 축은 얘는 지금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쌤 비문학 때는 매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장문에서도 똑같다. 하고자 하는 말이 축을 절대 잊지 말자. 자, 그런 다음에 그러나 범주화에 기반한 사고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 계속 얘가 하는 말 뭐냐? 범주화를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라고 잡으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쭉 읽어야겠지. 그 마지막 범주화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의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장문의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야. 자, 이걸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린다. 축을 놓치지 말자. 자, 사실 한번 어떻게 풀래? 쌤이 제시하는 거 무조건 차분히 제발 여기서 속도 내려고 하지 마. 속도 내려고 하지 마. 이거 빠르게 풀려고 선지 안 쪼개고 그냥 스르륵 읽다가 당하는 학생들 이 감에서 많이 당해봤지. 절대 그러지 마. 쌤이 늘 얘기하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오히려 천천히 풀려고 하는 게 문제풀이 속도를 더 높인다. 알고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들어가잖아. 그럼 지하철 개찰구에서 지하철이 이제 오고 있으면 빨리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다급하게 찍으면 오히려 안 찍히지. 근데 오히려 거기서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겠지만 천천히 찍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늘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화작은 뭔가 지문을 대충 읽어서도 있겠지만 오히려 선지를 대충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늘 천천히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쌤이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강조를 못했어. 자, 무조건 선지를 천천히 읽어야 문제는 빨리 풀릴 것이다. 모든 화작 합법이든 정문이든 뭐 복합이든 다 똑같아. 무조건 이거 생각해줘. 너무 중요하다 이거. 선생님 처음에 빡 강조했어야 하는데. 자, 무조건 선지를 천천히 읽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빨리 풀릴 것이다.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 풀 때 쌤이 전에 말했지만 무조건 이거는 다이 A로 고쳤다고 할 때 기획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서 먼저 축을 잡고 비교를 하는데 쌤 뭔가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입장이 강조되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페이크로 입장이 약화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 수능 때 조심해. 여기서 페이크가 드러날 수도 있어. 즉 화작은 전부 다 내가 이해하고 축 잘 잡아놓고도 형식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늘 형식을 잘 지켜보고 속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수정 바랍니다 하고 여기를 봤는데 여기는 뭔가 범주화를 칭찬도 하고 뭔가 칭찬도 안 하고 뭔가 까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일반성 약간 되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라 라는 걸로 해서 1번이 답이 되겠는데 애들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틀린 학생이 있었어. 자,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하여가지만 보고 이거 함께 언급하는 거 아닌데 여기 그 A는 이러고 틀린 학생도 있다. 제발 선지를 천천히 읽어라.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자, 그 다음 45번을 봐보자. 45번은 제발 바로 선지 가지 말고 쌤은 근데 늘 얘기하는 것 같아. 화작은 바로 선지에 가는 것만큼 바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너네들 다 똑똑하니까 바보 같은 게 없어.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겠다. 제발 바로 무턱대고 선지로 가지 마. 무조건 이해부터 해. 자,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풀렸지. 근데 수능은 모른다고. 자, 반박하는 글이야. 그럼 이거에 대해 반박하겠지. 근데 반박할 부분 3문단. 이거 문제 풀 때 본 사람 있니? 높은 확률로 안 보고 그냥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는 3문단을 반박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무조건 3문단을 기준으로 가야 돼. 그래서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블라블라도 하는데 이 3문단을 비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정하는 한계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B는 무조건 이 부분과 관련된 것만 적으면 돼. 제한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메모 파악, 다채롭고 이해. 그런 다음에 그냥 2번 고르면 되는 건데 그냥 지문에 들어가 버리니까 범주 한정이 안 되니까 문제를 와르르 다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너무 중요해. 쌤이 이 영상을 영상 길이는 30분, 20분 되겠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엄청 많이 시간을 투자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령 수능 때 형식이 이거와 다르게 나와도 무조건 여기 메시지는 사실 일맥상통하잖아. 문제를 딱 풀 때 바로 문제에 들어가지 말고 먼저 문제 형식을 이해하고 들어가라. 어떻게 평가하니? 약간 낚시를 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화작을 대하면 화작에서 말릴 일이 없을 것이다. 배터리가 4% 남았네. 4%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자, 그 다음 복합.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일반 수험생들이. 복합이지, 그치? 복합은 근데 행동 강령을 이번 특히 9월처럼 약간 좀 행동 강령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 강령을 정해 두고 가야 되는데 항상 수능은 그 해년도 6월, 9월이 제일 중요한데 9월이 조금 더 어려웠으므로 9월을 기준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에 나오는 문제만큼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 행동 강령 정해 두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쌤이 이 작복합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힘을 읽을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 누구는 이거 읽을 때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맞는다 가정하에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오히려 준대. 왜? 눈알 굴릴 게 적으니까. 근데
누구는 난 이거 꼼꼼하게 읽어서 그냥 누나를 굴리는 걸 덜 하고 문제를 푸느라 오히려 누나를 내 주관이 들어가서 문제를 더 틀린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마다 달라. 쌤은 읽을 때 너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읽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누나를 굴리고, 그러지 않고 너무 확실하다 할 때만 누나를 안 굴리는데, 근데 너무 확실하다 할 때도 그럼 틀릴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행동을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겠지. 이렇게 계속 나에게 맞는 행동 강령과 지문은 어느 정도 힘으로 읽을지, 누나를 얼마나 굴릴지 이런 것도 다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적용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은 글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역 문제 탐구니까 지역 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고, 학생 3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니까 읽을 때 이런 학생도 있어. 읽을 때 학생 3에 좀 치중해서 읽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누구는 나는 학생 3을 뭔가 집중해서 읽으니까 나머지 내용이 집중 안 된다 이러면 그럴 또 필요가 없는 거지. 다만 이거 나를 쓴 사람이 학생 3이니까 문제를 풀 때 조금 학생 3에 그때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무조건 발문을 잘 읽은 다음에 누가 어떤 걸 썼고 이 학생들은 어떤 동아리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무조건 발문 제대로 체크하는 거. 자, 이거든 다 똑같아. 무조건 제발 이거 체크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쭉 읽으면서 얘 제안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제안서 나오면 쌤 이런 건 항상 밟아. 이런 건 밟으면서 읽는데, 그런 게 다 이런 거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늘 발문 제대로 읽고 형식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쭉 읽어. 그런 다음에 이걸 풀 텐데, 누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구는 다 읽고 푸는 사람이 있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누구는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나는 이거 축 딱히 안 읽고 지문 이해하는데 흐름 안 끊기고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이번 9월 기준으로는 나를 읽고 풀 수 있는 게 나머지가 다였어. 즉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게 보통 두 문제인데 한 문제였어. 수능 때도 몇 문제 나올지 모르지. 늘 근데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는 거 쌤은 추천할게. 자, 그런 다음에 나를 읽는데, 쌤은 가를 꼼꼼하게 읽기 때문에 나를 읽을 때 약간 여기 읽을 때 훨씬 더 잘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읽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매칭이 잘 안 된다. 근데 나 매칭 필요 없어. 그냥 누나를 성실히 굴리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조금 더 가랑 날 꼼꼼하게 해서 매칭을 잘 시키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찾아보자.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텐데 쌤은 추천하는 거, 나를 읽은 다음에 가나 복합이 아니라 무조건 쌤은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어. 이게 제일 쉽겠지. 그런 다음에 쌤은 이거 먼저 푼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풀어. 근데 학생마다 달라. 쌤은 이걸 추천해. sem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이 가장 어렵잖아. 가장 어려운 거 풀고 하는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하나, 쌤은 웬만하면 쌤 방식 따르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렇게 쉬운 문제들 킬 하는데 4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속지 마. 은근히 형식, 제일 중요한 또 형식이잖아. 만성내에 있단 말이야. 형식 파악하고 문제 들어가자. 자, 이것도 좀 쉽지? 주체 명식으로 드러낸다. 권유한다. 그러면 뭐 하나 쭉 잡아. 그러면은 뭐 먼저 소거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소거하면서 지어 나가다 보면은 딱 답이 하나가 남을 거야. 그러면 그거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치? 너무 쉬워. 강조하지 않을게. 다만 무조건 성실히 누나 굴리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 40번이랑 39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거 두 개인데, 이거 행동 강령 안 정하고 가면은 문제 풀 때 배터리가 이뻐 나왔네. 잠시만 여기서 끊고 가야겠다. 잠시만. 자, 충전하고 다시 돌아왔고. 자, 39번과 40번은 무조건 내가 행동 강령을 정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 1분 걸릴 거 5분 걸린다. 정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쌤이 제시하는 행동 강령을 웬만하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이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수능에서 9월처럼 이 형식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보자. 먼저 봐봐. A와 관련하여 B와 관련하여. 그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아닌 거지. A와 관련하여 B와 관련하여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지. 즉 소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소거를 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별문부터 가히 A, B와 관련하여 가와 다가 나에 활용된 결과로. 자, 먼저 선지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 꼬이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미리 답을 이미 정해 놓고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알아서 풀려 있을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잠깐 가보자. 먼저 가와 나와 다가 이 B와 A, A와 B 중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거야. 맨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지역 상점 대상 설문조사, 이거 어딘지 그냥 확인해. 천천히. 그러면 상점 설문조사 A네. 그러면은 차분히 A 적는 거야. 그 다음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보는 거야. 어딨지? 이 둘 중에. 그럼 지역민 대상 여기 있네. 그러면은 A 적는 거지. 그 다음 물지도 관련 설문조사, 물지도 관련 여기 있네. 그런 다음에 B 적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먼저 판단했으면 A, B 미리 지을 수 있는 걸 먼저 지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먼저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바로 선지로 들어가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냐? 미리 이 가와 나와 다가 지문이 어디서, 즉 나 지문이 어디서 쓰였는지 미리 체크를 해놓고 그 부분 가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봐봐.
지역 상점 대상 설문조사가 어디 쓰였는지 봐보자. 지역 상점 대상. 상점 100곳. 여기 있네. 자, 그 다음. 지역민 대상. 어딘지 보는 거야, 또. 여기 있네. 지역민 대상. 그런 다음에, 물 지도 관련 설문조사. 어딘지 보자. 여기 있네. 자, 이런 다음에 무조건 이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렇듯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 나, 다가 나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자, 이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먼저 읽어봐. 그러면 애들은 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근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찾게 돼. 근데 만약에 선지에, 지문에 이 내용이 있어. 그대로 욕심에 적혀 있어. 그러면 애들은 범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안 하고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치? 가니까.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걸로 한정시켜야 되는데 여기 있어봐. 애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미리 여기 있는 거가 가구나라고 범주를 정해 놓은 후에 들어가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비교를 해서 어떤 내용 일치적인 걸로 틀리면 틀렸고 이 내용 자체가 없으면 그것도 틀렸고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나에서 언제 쓰였는지 보지 않으면 이게 꼬여. 그렇기 때문에 늘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정해놓고 여기서도 그냥 문제 풀 때는 동그라미야 이렇게 쳐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만 비교를 하면 되게 답이 쉽게 나올 거야. 그래서 틀렸고 이것도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 갔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고, 그러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텐데 이 행동 강령이 망가지는 순간 이 문제에서 5분, 10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야. 10분 과하다 미안해. 한 3분, 6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 강령을 완성시키고 선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자, 먼저 A, B 범주 묻고 선지 지워. 그런 다음에 선지 들어가기 전 미리 나에서 이 가나다가 어디서 활용됐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서만 비교를 하면 된다고. 그 부분에서만. 안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로 비교를 하게 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아 넘어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잘 지켜야 되고. 자, 그리고 39번은 너무 중요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선지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겨. 뭐냐면 제한 배경 필요성 정책 난점 비교과가 다 범주가 한정돼 있지. 여기 즉 범주가 나눠져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뒷내용이 여기서는 제한 배경이라고 했는데 제한 배경이 아니라 정책이 있었어. 그럼 이거 무조건 여기 있는 게 맞아도 틀린 거잖아. 즉 내용은 맞잖아. 이런 걸 평가원이 진짜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유의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 범주가 같은지, 정말 이게 요 범주에 쓰이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 부분이 제시되었는지, 정말 사례로 제시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지. 자, 이 문제에선 여기까진 맞는데 이 뒷부분이 틀렸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틀렸어. 근데 수능에선 이 뒷부분은 맞는데 이 범주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 형식을 딱 보고 나서 이번 9월, 6월 계속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이 형식으로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이 도출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화작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될 텐데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번 9월이랑 이감 10회차 화작을 계속 봐봐. 계속 보면서 내가 수능에서 이 형식을 마주했을 때 어떤 행동 강령을 취해야 될지 기계적으로 툭 튀어나오게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무리할게.